대박이야. 지금 전국이 난리 났어. 다른 언론사들도 모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 미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최진욱 측에서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야. 인터넷에서는 장도연 씨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소도시 골목길을 휘몰아치던 그날 밤 강민재는 슈퍼마켓 셔터를 내리며 하루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민재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의 연속이었죠. 작은 슈퍼마켓 하나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매출이 시원찮네. 민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이 작은 가게만이 민재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가족들마저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민재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리려던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 한 구석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낡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그 사람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제법 길게 자랐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무엇보다 그의 옷차림새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잠자리를 구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졌어요. 민재는 그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민재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하나와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자신도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더 필요해 보였거든요. 드세요. 별건 아니지만. 민재가 따뜻한 음식을 건네자 노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컵라면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많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드신 노인을 보며 민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오늘 밤 잘 곳이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이렇게 지내왔으니까요. 그럼 우리 가게 뒤쪽 창고에서 하룻밤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별거 아니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제안에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쓰지 않는 공간이니까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창고는 민재가 가끔 야근할 때 쪽잠을 자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이분께 양보하고 싶었어요. 작은 창고 안에 담요 하나를 깔아드리고 민재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창고에서 노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따뜻한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직 민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재와 노인 사이에는 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창고를 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질 무렵이면 다시 돌아왔어요. 민재는 특별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노인이 저녁 무렵 가게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며칠 사이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매일 저녁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거든요. 아저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재의 제안에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속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요? 가게 일이라도.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편히 계세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좋아요.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외로웠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둘은 가게 한편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노인은 음식을 드시면서도 계속 창밖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재는 그런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언제부터 이 가게를 하셨어요?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어요.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배신이라.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죠. 다음 날 오후 민재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도 별로 없어서 심심함을 달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민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재벌 2세 장도연 회장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회장이 도주 중인 것으로 보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으면 자신이 며칠째 보살피고 있는 그 노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설마. 민재는 TV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장도연 회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횡령 규모는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낸 그 온화한 노인이 정말 수배자일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말투나 행동에서 풍기는 품격, 그리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까지. 저녁이 되어 노인이 돌아왔을 때 민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굴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노인이 민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민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했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노인도 민재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세요. 혹시 TV에 나온 그 사람, 장도연이라는 분, 아저씨와 닮지 않았나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들켰군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장도연입니다. 민재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정말. 하지만 전 억울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명이요? 민재가 되물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건 그 사람인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증거까지 조작해서 말이죠. 도연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도망을 치신 거예요? 싸우시면 되잖아요. 증거가 너무 교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워낙 큰지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계신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네요. 저는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요. 민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억울하다면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에서 진실한 믿음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저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재의 말에 도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점점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갔어요. 민재는 도연을 계속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털어놓은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재는 도연을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동료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수배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민재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사이 민재의 얼굴에서 편안함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민재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연을 도우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 최진욱이라는 동업자가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었고 20년 넘게 함께 사업을 해온 절친한 사이였죠. 저는 그 사람을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큰 투자 유치건이 들어왔어요.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진욱이 제 명의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없으세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서류에 제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거든요. 최진욱이 몰래 위조한 거였지만 겉보기에는 제가 직접 한 것처럼 보이죠.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인데 세상에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도연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도연의 이야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손님이 나간 후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저는 이제 떠나는 게 좋겠어요. 계속 여기 있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거예요. 도연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렇게 떠나봤자 또 다른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거잖아요.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습니다. 아저씨, 혼자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재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도연에 대한 신뢰가 생겼거든요. 그날 오후 민재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온 거예요. 평범한 손님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그중 한 명이 도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어떤? 이 사람 말이에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사진 속 도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확실히 지금 창고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민재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나중에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이 나간 후 민재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도연이 돌아왔을 때 민재는 바로 그 일을 알렸습니다. 오늘 낮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아저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 적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들킨 건가요? 아니에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 씨,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도망치면 안 돼요. 아저씨가 정말 무죄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저씨,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없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글쎄요. 사실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서 중요한 메일들은 따로 백업해두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증거가 될지는. 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것들인데요? 최진욱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그리고 회계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들. 혹시 모르니까 USB에 저장해뒀거든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누군가 제대로 분석해서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누나 생각이 났어요. 기자 출신인 강선영 누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연락해 볼까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네, 제 누나예요. 기자 일을 했었거든요. 민재의 확신에 찬 대답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누나 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라 어색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영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민재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괜찮아? 선영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누나가 예전에 기자 일했잖아. 그런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 일을 그만둔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동생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오늘 오후에 내 가게로 갈게. 오후 3시 선영이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을 몇 년 만에 본 그녀는 민재가 많이 야위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민재야, 많이 힘들었구나. 선영이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고생 많았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동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민재는 천천히 도연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 수배 중인 장도연이 여기 있다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나,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봤는데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수배자를 숨겨주는 건.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창고에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실제로 그를 보자 더욱 긴장했어요. TV에서 본 그 얼굴이 분명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재 씨의 누나분이시군요.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도연의 예의 바른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수배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온화한 인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도연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민재의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진욱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회계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이 자료들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워낙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거든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이메일 시간대를 보면 도연 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때 저는 일본에 있었거든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나,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전 동료 중에 아직 현역 기자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라면 이런 특종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도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재벌 2세라면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민재와 도연은 선영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연 씨도 우리도 모두 위험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예요. 민재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동생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알았어. 해보자.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은 신뢰할 수 있는 기자,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고, 도연은 추가 증거들을 더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이 근처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어제 왔던 그 남자들이 차 안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들이 다시 왔네요. 도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음 날 새벽 선영은 서울에 있는 기자, 친구 박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은 현재 대형 일간지에서 탐사보도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동기이자 함께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동료였습니다. 미연아, 나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미연은 친구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바로 눈치챘어요. 지금 엄청난 특종감이 있는데 너만 믿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자 일을 해온 그녀는 이런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건데? 장도연 횡령 사건 말이야.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뭐? 장도연?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그 사람 말이야?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 선영의 말에 미연은 크게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이야?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게 된 거야? 선영은 동생 민재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연은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재벌가가 연루된 사건이잖아.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알았어. 오늘 오후에 내가 내려갈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미연의 목소리에는 기자로서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슈퍼마켓에서는 도연이 가지고 있던 추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그를 도우며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최진욱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었던 사이였나요? 민재가 서류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했어요. 대학 때부터 같이 사업 구상을 했고 회사도 함께 키워왔죠.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형제처럼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배신을? 회사가 커지면서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거래들, 회계 담당자들과의 은밀한 회의들. 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눈치채셨어야 했는데 너무 믿었나 봐요. 설마 20년 지기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3시 박미연이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중견 기자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선영아, 미연이 친구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이쪽이 내 동생 민재고 저분이 장도연 씨야. 선영이 소개했습니다. 미연은 도연을 보자 잠시 놀랐어요. TV에서 본 모습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연 기자입니다.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도연도 예의 바르게 답했어요. 미연은 바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증거 자료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도연은 USB를 건네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기자다운 예리함으로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이 이메일 시간을 보니까 도연 씨가 해외 출장 중일 때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중요한 단서예요. 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일본 도쿄에 있었어요.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 담당자와의 녹음 파일도 흥미롭네요. 최진욱 씨가 단독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미연이 계속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때? 충분히 기사감이 되지?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야. 하지만 미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뭐가 문제야?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최진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 미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두요. 하지만 여러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끝까지 해보겠어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벌써 수상한 사람들이 이 근처를 맴돌고 있거든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자료들을 가져가서 우리 팀에서 철저히 검증해 볼게요.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검은색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사흘 후 박미연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선영아, 대박이야. 우리 팀에서 검증해 본 결과 도연 씨가 제공한 자료들이 모두 진짜였어. 그리고 추가로 파낸 정보들도 있고, 미연의 목소리가 들뜬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수화기를 민재와 도연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어떤 걸 더 찾았는데? 최진욱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찾았어. 그리고 회계법인 내부자가 제보한 내용도 있고, 이거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도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도연 씨.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욱 측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취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우리 신문사에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 두려웠어요. 그럼 기사를 낼 수 없다는 건가요?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내야 해요. 그들이 더 큰 압력을 가하기 전에 말이에요. 내일 오후 조간에 일면 톱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정말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도 이건 반드시 보도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공익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민재 앞에 낯선 남자 3명이 나타난 거예요. 며칠 전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대화 좀 할까요? 그중 한 명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순순히 내놓으시면 문제없이 끝날 거예요. 남자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정말 모르겠는데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창고에서 도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민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도연을 보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잠깐만요. 민재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무죄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요. 꼬마,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비켜. 남자 중 하나가 민재를 밀어냈습니다. 민재는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남자들은 민재의 말에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선영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그녀는 재빠르게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도연을 잡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우리는 합법적으로 현상금 사냥꾼이거든. 현상금 사냥꾼?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배자를 잡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선영이 분노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여러분만 안전하면 돼요. 아니에요. 민재가 절규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진다고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도연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또 다른 차가 급정거하더니 거기서 박미연 기자와 동료 기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잠깐, 저는 데일리 뉴스 박미연 기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어요. 미연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언론에 노출되는 건 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기자님들, 이건 합법적인 체포예요. 그들 중 한 명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신문에는 장도연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기사가 실릴 예정이에요. 그래도 데려가시겠어요? 미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진 거였습니다. 경찰도 도착했고 기자들도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만약 내일 정말로 도연의 무죄가 입증된다면 오늘 그를 억지로 데려간 자신들이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보죠. 현상금 사냥꾼의 리더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더 시간을 벌었지만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새로운 친구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국의 편의점과 신문 가판대에 데일리 뉴스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재벌 2세 장도연, 동업자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 진범은 최진욱. 민재는 새벽부터 근처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와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기사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실렸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선영도 흥분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연이가 정말 잘 썼네. 모든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 기사에는 도연이 제공한 이메일 증거들, 출입국 기록, 그리고 회계법인 내부자의 증언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히 최진욱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연 기자였어요. 대박이야. 지금 전국이 난리 났어. 다른 언론사들도 모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 미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최진욱 측에서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야. 인터넷에서는 장도연 씨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오전 10시경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며 최진욱의 비리를 증언한 거였어요. 도연 씨, TV 좀 보세요. 선영이 급하게 리모컨을 찾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회계법인 직원이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최진욱 회장이 장도연 회장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직원의 증언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는군요. 오후 12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오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장도연 회장은 무죄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최진욱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민재는 도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무죄라고 인정받았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도연에 대한 수배령을 해제하고 대신 최진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 씨,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셔도 돼요. 선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허무해요. 왜요?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슬퍼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도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예요. 도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슈퍼마켓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만난 민재의 선해, 그리고 그것이 이끌어낸 기적 같은 결과들. 민재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세상에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도연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우선 회사부터 정리해야죠. 최진욱이 망쳐놓은 것들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해요.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께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죠. 특히 민재 씨에게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희망찬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이 승리한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길고 추웠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민재는 작은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무죄가 입증된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탓에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불편함을 주었거든요. 정말 그 장도연을 숨겨줬던 곳이 여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단순히 선의로 한 일이었는데 마치 영웅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어색했고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안녕하세요. 뒤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연이 서 있었어요. 지저분했던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원래의 품격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민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사 정리가 끝났어요. 최진욱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는데 3개월이나 걸렸네요. 도연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있었지만 예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민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게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경하러 와서 정작 장사는 안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중 하나죠.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재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재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민재 씨가 커피를 참 잘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요? 네, 작은 커피숍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전적으로 민재 씨 결정이지만 도연의 제안에 민재는 놀랐어요. 사실 민재는 예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는데 경험은 쌓으면 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해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6개월 후 민재의 작은 커피숍 온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슈퍼마켓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개업 첫날 도연이 첫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축하해요, 민재 씨. 도연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민재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건넸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그때 그 맛 그대로예요.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날 겨울 민재와 노숙자 차림의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초겨울, 인연을 만나다. 저 사진을 여기 걸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민재의 답변에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종종 커피숍을 찾았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럴 때마다 민재와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보람차요. 이제는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재 씨 같은 분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인 것 같아요. 1년 후 커피숍 온기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민재의 따뜻한 마음씨가 손님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기도 하고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전 도연에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던 민재 앞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표정이었어요. 민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에 이런 커뮤니티 카페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보실래요? 민재는 놀랐어요. 저랑요? 네, 민재 씨가 가진 그 따뜻함,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죠. 민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찬 계획들에 대해서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겨울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선의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구나. 이제 그들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시간이었습니다.